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기동민입니다. 예. 네, 여야 경쟁 뜨겁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한 자리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게 한 달 반인 만입니다. 벌써. 그동안 바쁘셨죠? 송원석 의원님? 예, 그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 또 저는 뭐 원내대책본부장을 맡다 보니까 네. 선거 때문에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선거 결과가 좀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 유리하게 네.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민심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 네. 또 겸허한 마음, 낮은 자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민들과 한 약속 잘 지키고 민생 또 경제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의원님도 지방선거 무척 고생 많으셨죠? 네, 지방선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이어서 네. 저는 서울시에만 집중했고요. 어디 벗어난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지형과 구도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많이 졌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서울시당위원장 하면서 3번의 선거를 했는데 네. 재보궐선거 18%로 지고 대선 4.8%로 지고 아하. 이번 지방선거 19.3% 정도로 졌거든요. 네. 제가 3연패한 패장입니다. 하하.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운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셔서 25개 구청장 중에 8개, 그다음에 한 100여 명의 시의원 중에 한 36명 정도를 당선시켜 주셨어요. 네. 죽지는 않게끔 호흡기를 대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시감자 정도를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네. 여러분께서 준열하게 심판해 주셨고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곡 진검승부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현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면이라는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여러모를 고려해서만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그 고령인데다가 20여 년 넘게 다 계속 계셔야 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전직 그 대통령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오셨는데 또 한 분이 계시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민 정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국격의 문제도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사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우리 당내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은요? 한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한 20년 사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뭐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큰 것은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 역시 너무 좀 안 좋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론 플러스 본인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예.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께 책임 있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집권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반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나쁜 이런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시는 게 합당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대단히 깊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이다. 근데 이런 국민들의 여론들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매년 광복절 특사 부분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광복절에 네. 더군다나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첫 해에 광복절에 특사를 계속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례를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네. 국민의 지지 속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선곡과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국회 원구성과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입니다. 먼저 송원석 의원께서 골라오신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G 드래곤의 삐딱하게를 선곡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삐딱하게라는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지난 7월 달에 여야가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해서 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반기에는 맡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해버리셨어요. 변해버리시고 예. 진심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게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후임 원내대표 현재 박홍건 비대위원장께서 그걸 엎어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좀 삐딱하게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예.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또 고려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전례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조속히 구성 협상이 좀 완료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과 경제 정책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G 드래곤의 삐딱하게를 선곡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기동민 의원님의 선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예,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금방 송원석 의원님 말씀까지 합치시면 삐딱하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그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집에서 잠단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한테 바람피다 걸린 내용들인데요. 그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높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 인사 한 20여 군데를 다 노른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완벽하게 인사기획비서관, 인사비서관, 부속실장, 공직기관 비서관들 포함해서 완벽하게 장악했고 내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능력주의, 적재적소 말씀 주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삐딱하게 왜 네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냐, 왜 검사들만 계속 나오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송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삐딱하게 네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이 훨씬 많으시죠. 아니, 지금 말씀을 저보다. 많이 하셨기 예, 말씀하십시오. 때문에 네, 제가 뭐 괜찮습니다. 잠시 보충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던 패장께서 갑자기 당대표 뭐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삐딱하게 왜 거기서 나오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들을 많이 이번에 인사했다 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그냥 검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능력과 신뢰성을 가진 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검사 숫자가 한 3,000명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입니다. 3,000명의 검사들 중에 특수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텐데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중심의 편향적인 인사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적재적소입니까? 이게 어떻게 검사를 임용하지 말라는 역차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삐딱한 얘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삐딱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검사의 직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검찰이 뭐 너무 많다라든지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검사나 이런 직업을 가졌다가 이미 정치권에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 또 다른 타 분야에서 계셨던 분들까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검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긴 하지만 공인회계사이고 또 금융이나 회계나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가장 그 검찰 내에서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감원에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수사가 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금융 분야에 있었던 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하고 또 나가신 분하고 또 조사를 담당하는 분하고 조사 대상인 분하고 이렇게 상당히 유착관계에 있었지 않느냐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수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유착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검찰 출신 수사를 금융수사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 안에도 말이죠. 종전에도 공직기강이라든지 민정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과 관련된 부분들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하던 자리에 당연히 가는 거는 법무비서관 이런 자리 당연히 검찰이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 이외에 한두 자리가 더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공화국이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제가 생각이 명단을 듭니다. 들고 왔는데요. 네, 기동민 의원님. 한두 자리가 는 게 아니라 세 자리? 대통령 부석실에서 내각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어요. 그게 어떻게 한두 자리 늘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검사 직역에 특정한 직역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핵심 보직에 중용이 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여당의 대표부인 한 분께서 국민 통합과 협치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니, 당연하다는 그래서 뜻은 아니고. 얘기를 말씀을 많이 네,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야당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당이 더 얘기를 많이 하면 말씀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금융 범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권 역시 기존의 카르텔과 기득권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출신의 이 검사가 있듯이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있는 것이고 회계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특정 직역의 검사만 그게 중용돼야 되는 거냐? 금융 범죄를 파헤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금융 정책과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예요. 네. 이 세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 그리고 일방성으로 그럴 우려가 대단히 크다. 국정원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야당과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문제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걸 똑같이 와서 앵무새처럼 떠들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뭡니까? 국민들은 앵무새라고 뭐고? 하는 표현은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예. 네, 자, 그러면 속기록에서 예를 들자면 삭제하겠습니다. 지난 문정부 때 그 많은 분들이 민변 출신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쫙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특정 직역, 특정 분야에 오리엔티드 이념적으로 네. 한쪽에 편중된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현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곤란하다. 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네. 한결같이 문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한쪽 측면에서만 자꾸 바라다 보면 나와 뜻이 맞지 않거나 나의 눈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새로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검증이 되고 또 신뢰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특정 직역에서 검사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민변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네. 출신들이 많은지 비율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난 뒤에 그러세요. 지적을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않을까. 하시고 그렇게 예. 하시고 네. 민변과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제가 다른 논리적 반박과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건 네. 차치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의 정당성을 지난 정권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근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삼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네. 똑같이 검사 출신의 직역을 중용하면서 예전에 니들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 공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지적보다는 그 어떤 표피적인 그런 지적보다는 네. 자,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일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해서 실체적인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직자 그 한 분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복이 증진될까, 우리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그분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잘 하는가를 봐가면서 네.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언론과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네. 다만 국회 차원에서 실제로 임명되신 분들이 국민적 기대에 맞게 우려를 불식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송원님 저희들 역할이니까요. 네, 마지막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추가 인사를 또 검사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을 인선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오늘 그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네. 필요하다면 예.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 네. 표현을 그렇게 했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아마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양자를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별로 지금은 그 다음에 많은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봐서 국무위원들을 처음에 이제 내정을 했었는데 네. 뭐 특정 그 성별 비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단을 또 할 수도 있다 해서 내정을 좀 변경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야당이나 국민 일각에서 너무 많은 검사들 또는 검찰 출신들이 내각이라든지 어떤 집행부에 들어가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하는 지적을 네. 만약에 본다면 예. 오늘의 대통령 말씀대로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해 볼 때 앞으로는 좀 더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네. 좀 다르긴 해요. 그 저런 말씀은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믿습니다. 네. 국회와 언론에서 성비 문제, 지역균형 문제 이런 걸 꾸준히 지적을 했을 때 과감하게 발탁하셨잖아요. 물론 예. 그 상품이 우량 상품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탄력성과 수용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과 소통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개점 휴업 상태 국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성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금 야당과 원구정 협상의 최일선에 계신데 네. 열 하루째 국회가 개점 휴업입니다.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 동안에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써 입법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협치의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봤던 게 그동안 국회 관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2004년인가 그 17대 국회부터 쭉 다 봤을 때 1당과 2당이 계속 그걸 나눠 가졌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도에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때 122석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123석, 한 석이 더 많았어요. 예. 그 제3당이 또 30석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집권당이었던 우리가 의장을 가질 수 있었지만 네. 1당이 민주당인 민심을 존중해서 의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2당인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졌거든요. 예. 그런 전제하에서 봤을 때 이번에 2020년도에 총선 결과 1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었잖아요. 그럼 1당이 의장을 가졌으면 2당인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절대 다수다. 그냥 다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다. 180석을 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그 민주당의 아집 때문에 사달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네. 그런 오만의 결과 사실상 세 번의 지금 선거를 아까 기동민 의원은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민심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네. 내주는 게 당연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약속을 하고도 예. 지금 약속을 엎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 예, 예. 네. 혹시 기동민 이러실 수 의원님. 있어요? 저도 뭐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뭐 송원석 그 수석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검찰 수사 기소 독립이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여당이 의총까지 다 이루어냈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의 입장까지 다 나왔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국회 불신을 가중시킨 측면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대국민 사과를 정중하게 좀 하시고 원래 약속인 법사위원장을 원래 우리가 맡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전향된 태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속을 자꾸 하시니까 아니 얼마 전에 했던 약속도 깨는데 당사자 간의 약속도 깨는데 당사자가 아닌 박홍근 대표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약속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송원석 의원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박홍근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한 달 전에 한 약속도 깨는 사람들에게 1년 전에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비거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관행과 이 뭔가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비참해지고 추레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원래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먹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논리가 안 안 되는 맞지. 거죠. 아니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논리가 맞아서 그럼 그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 길을 깼습니까? 그건 정치권의 관행인 거예요. 타협과 절충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국민들이 바라보고는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출발을 시키자는 거예요. 개문발차를 좀 합시다. 의장단을 뽑아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있으니까 인청특위 만들어서 굴려나가면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꾸 민주당을 사지로 몰아서 예전에 오만과 독선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규정 찍고 낙인 찍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 여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당이니까 좀 폭넓게 해 주십시오. 주구장창 고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타협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의원님. 네. 예, 여당의 리더십 발휘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핵심은 뭐 지난번 그 합의를 자, 뒤집은 그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합의를 했던 건 사실이죠.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 금수완박법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 국회 자체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도매금으로 전부 다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에 저항에 부닥쳤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 건 곤란하다 하는 국민과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거예요. 국민적인 비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 약속했던 필요한 건 거는 취하고 국민의 부분이 불리한 건 아니라 국민들 문제를 제가 들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말씀하세요. 국민 간의 네. 부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내에서 그 정당 간에 이제 발생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그 레벨 자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약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했을 때 그때는 민주당이 이걸 전체를 다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난 뒤에 어차피 법사위원장을 줘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 전반기는 이 시작을 했으니까 예. 전반기 끝날 때까지는 민주당이 하고 그다음에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본인이 아니라 전임 원내대표가 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서 나는 합의를 번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왜냐?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좋았던 역사, 나빴던 역사, 영광의 역사, 치욕의 역사 전부 나의 역사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임자가 했던 거를 그렇게 거부한다는 게 부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때 그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합의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동윤 의원이 계시지만 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국민께 어떤 그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그 원구성 이걸 끝내기 위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님께 30초 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선거가 없어요. 2년 동안. 국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고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소수 여당이다라는 소수를 떼세요. 이미 다수당인 거예요.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압승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통합과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항상 중심에 놓고 야당을 상대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또 민생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선곡 진검승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